이 강아지는 한 번도 이름을 불린 적이 없었습니다. 보호소 철창 안에서 몇 달을 버텼지만 아무도 이 아이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매주 같은 요일 같은 시간에 이 강아지를 보러 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입양도 아니고 후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 잘 있었니 그 한마디를 건네는 한 할아버지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강아지를 구한 사람이 아니라 강아지에게 다시 살아갈 이유를 얻은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쉬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도심 외곽에 자리한 작은 동물보호소에는 주말마다 입양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젊은 부부들, 아이 손을 잡은 가족들, 반려동물과의 첫 만남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이 보호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보호소 안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철창 안쪽에서 들리는 낮은 숨소리와 가끔씩 짖는 소리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직원 김미영 씨는 이곳에서 5년째 일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모든 동물이 새 가족을 만날 거라 믿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떤 아이를 찾으세요? 김미영 씨의 목소리는 언제나 밝았지만 그 밝음 뒤에는 작은 피로가 숨어 있었습니다. 강아지요. 활발하고 사람 잘 따르는 애 있나요? 혹시 작고 귀여운 애 있어요? 아이들이 키울 건데. 털 안 빠지는 견종으로요. 사람들의 요구는 다양했고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들은 대부분 비슷한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어리고 예쁘고 말썽 없고 사람 손을 많이 타지 않은 강아지. 가능하면 순종에 가까운 외모를 가진 아이들이 먼저 선택받았습니다. 보호소 안쪽 창문 옆 세 번째 칸에는 중형견 한 마리가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털 색깔은 연한 갈색과 흰색이 섞인 특별할 것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귀는 반쯤 접혀 있었고 꼬리는 길지도 짧지도 않았습니다. 눈빛은 맑았지만 사람을 향해 적극적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강아지 앞을 그냥 지나쳤습니다. 멈추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애는 어때요? 가끔 물어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 이 친구요. 성격은 아주 온순해요. 공격성 전혀 없고요. 근데 좀 조용하네요. 네, 조용한 편이에요. 짖지도 않고 말썽도 안 부려요. 좀 심심해 보이는데. 다른 애 볼게요. 그렇게 사람들은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김미영 씨는 이 강아지의 입양 상담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보호소에 들어온 지 벌써 넉 달이 지났지만 상담 기록란은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문의는 3번뿐이었고 그마저도 생각해 보겠다는 말만 남기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특별함이 없는 거죠. 동료 직원의 말이 가슴 한구석을 찔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강아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프지도 않았고 공격적이지도 않았습니다. 밥도 잘 먹고 산책도 조용히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무언가가 부족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고 특별하지 않았고 기억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계속 이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보호소의 하루는 반복되었습니다. 아침 6시 반 직원들이 출근하면 가장 먼저 각 칸의 동물들에게 물과 사료를 채워주었습니다. 강아지는 언제나 조용히 기다렸다가 천천히 밥을 먹었습니다. 다른 강아지들처럼 꼬리를 세차게 흔들거나 짖으며 밥 달라고 조르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쯤 되면 산책 시간이었습니다. 직원들이 순서대로 강아지들을 데리고 보호소 뒤편 작은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다른 강아지들은 밖으로 나가자마자 뛰어다니거나 냄새를 맡으러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이 강아지는 그저 천천히 걸었습니다. 특정한 방향도 없이 바람이 부는 대로 햇볕이 비치는 쪽으로 느리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너는 참 조용하구나. 김미영 씨가 쪼그려 앉아 강아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강아지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 손길을 받아들였습니다. 좋아하는 것 같기도 그냥 받아들이는 것 같기도 한 표정이었습니다. 이름이라도 지어줄까? 보호소에서는 입양 전까지 강아지들에게 공식적인 이름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새 가족이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몇 달씩 머무는 아이들에게는 직원들끼리 부르는 별명 정도는 생겼습니다. 그냥 조용이라고 부를까? 그렇게 이 강아지는 조용이가 되었습니다. 공식적인 이름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이곳에서만큼은 불릴 이름이 생긴 셈이었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이 오면 보호소는 다시 한산해졌습니다. 입양 문의도 뜸해지고 방문객도 거의 없는 평일 오후는 고요했습니다. 조용히는 자기 자리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거나 눈을 감고 가만히 누워 있거나 가끔씩 고개를 들어 복도를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기대하는 눈빛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확인하는 정도의 시선이었습니다. 오늘도 아무도 멈추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여성이 조용히 앞에 잠깐 멈춰 섰습니다. 이 강아지 순한가요? 네, 아주 순해요. 사람한테 절대 안 덤비고요. 입양 많이 문의받았어요? 아니요. 사실 거의 없어요. 여성은 잠시 조용히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느낌은 아니네요. 좀 더 활발한 애가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또 한 명이 지나갔습니다. 조용히는 그 뒷모습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다시 자리에 누웠습니다. 김미영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일을 오래 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어떤 동물들은 빠르게 입양되고 어떤 동물들은 오래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어떤 동물들은 끝내 기다림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조용아, 너도 언젠가 좋은 사람 만날 거야. 하지만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하게 들리는지 김미영 씨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보호소의 공간은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새로운 유기동물들이 계속 들어왔고 오래 머무는 동물들을 위한 자리는 점점 좁아졌습니다. 보호소 측에서는 가능한 한 오래 보호하려 했지만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조용히 이제 5달째잖아. 다음 달까지 입양 안 되면. 동료의 말을 김미영 씨는 끊었습니다. 아직 시간 있어요. 좀 더 기다려봐요. 하지만 규정상. 알아요. 그래도 조금만 더요. 그녀는 조용히가 있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조용히의 옆구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강아지는 그 따스함 속에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워 보였지만 동시에 외로워 보였습니다. 누군가 이 아이를 봐줬으면 좋겠는데. 김미영 씨는 속으로 작은 바람을 빌었습니다. 그저 멈춰서 이 아이를 봐주는 사람, 조용함을 문제가 아닌 장점으로 봐주는 사람, 특별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나타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 정말 올까요? 보호소의 시계는 째각째각 소리를 내며 시간을 셌습니다. 조용히에게 남은 시간도 함께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후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보호소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평일 오후에는 방문객이 거의 없었기에 김미영 씨는 고개를 들어 누가 왔는지 확인했습니다. 문 앞에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이르는 넘어 보이는 나이였습니다. 키는 보통이었고 등은 약간 구부정했습니다. 회색 재킷에 낡은 운동화를 신고 있었고
손에는 아무것도 들지 않았습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김미영 씨가 다가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 저기 봉사 같은 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노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습니다. 말끝을 흐리는 습관이 있었고 말하는 속도도 느렸습니다. 봉사요? 아, 네. 좋습니다. 간단한 신청서 작성하시면 돼요. 주로 어떤 봉사를 원하세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산책시켜주거나 같이 있어주거나. 그런 거요. 아, 네. 그럼 먼저 이쪽에 앉으세요. 김미영 씨는 노인을 안내했고 간단한 봉사 신청서를 내밀었습니다. 노인은 안경을 꺼내 쓰고 천천히 양식을 읽었습니다. 이름, 연락처, 주소, 봉사 가능 요일 등을 적는 란이 있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박영수입니다. 연세가 73이요. 김미영 씨는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보호소 봉사는 체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강아지들을 산책시키거나 청소를 돕거나 무거운 사료포대를 나르는 일도 있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혹시 건강은 괜찮으세요? 걱정 마세요. 아픈 데 없어요. 그냥 시간이 남아서요. 그러시군요. 그럼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오실 수 있으세요? 한 번? 아니, 2번 정도? 좋습니다. 그럼 수요일이랑 토요일 어떠세요? 수요일만 할게요. 한 번씩만요. 네, 알겠습니다. 신청서를 다 작성한 후 김미영 씨는 박영수 할아버지를 보호소 안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가 강아지들이 있는 공간이에요. 요즘은 20마리 정도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복도를 걸었습니다. 철창 안쪽에서 강아지들이 짖거나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한 칸 한 칸 천천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특별히 반응하거나 말을 거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할아버지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창가 쪽 3번째 칸 앞이었습니다. 조용히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조용히는 평소처럼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멈춰 서자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도 짖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이 친구는 어떤 애인가요? 한참 후에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아, 이해요? 성격 아주 좋아요. 공격성 전혀 없고요. 근데 좀 조용한 편이에요. 언제 들어왔어요? 5달 전쯤요. 근처 공원에서 발견됐대요. 입양 안 됐나요? 네. 아직이요. 할아버지는 다시 조용히를 바라보았습니다. 조용히는 여전히 할아버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꼬리를 흔들지는 않았지만 눈을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이 친구 산책시켜도 될까요? 네, 물론이죠. 김미영 씨는 칸 문을 열고 조용히에게 목줄을 채웠습니다. 조용히는 순순히 따라왔습니다. 할아버지에게 목줄을 건네자 할아버지는 천천히 보호소 뒤편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오후에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바람이 살랑살랑 불었고 마당 한쪽에 심어진 나무에서 잎사귀들이 바스락거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조용히는 할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특별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를 쓰다듬지도 않았고 말을 걸지도 않았습니다. 조용히도 할아버지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둘은 그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조용히는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개미 한 마리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10분쯤 지났을 때 할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잘 있었니? 그 한마디였습니다. 조용히는 고개를 들어 할아버지를 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를 보지 않고 여전히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도 그냥 시간 남아서 왔어. 또 한마디가 이어졌습니다. 특별한 건 없어. 그냥 왔어.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평온했습니다. 혼잣말 같기도 했고 조용히에게 하는 말 같기도 했습니다. 조용히는 다시 고개를 돌려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둘은 다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20분쯤 지났을 때 할아버지가 일어났습니다. 들어가자. 조용히는 순순히 따라 일어났습니다. 둘은 천천히 보호소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김미영 씨에게 목줄을 건네며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올게요.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보호소를 나갔습니다. 조용히는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김미영 씨는 뭔가 느껴졌습니다. 조용히가 할아버지가 나간 문 쪽을 한동안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을. 그날 저녁 박영수 할아버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집은 보호소에서 버스로 세 정거장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30평대 아파트의 오래된 건물이었고 할아버지는 10층에 살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정적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거실에는 오래된 소파와 텔레비전이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침에 먹다 남은 빵 한 조각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다른 아파트 건물들이 보였고 저물어가는 노을이 건물 사이로 비쳤습니다. 할아버지는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텔레비전 위에는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 여인의 사진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 짧게 자른 머리, 꽃무늬 블라우스를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사진을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작게 불러보았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그 여인은 2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랜 투병 끝에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순간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병실의 하얀 침대, 산소호흡기 소리, 그리고 점점 약해지던 아내의 손길. 먼저 가서 미안해. 아내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할 것 없다고, 고생 많았다고, 이제 편히 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남겨진 사람은 할아버지 자신이었습니다. 그 후로 할아버지의 삶은 변했습니다. 아니, 변했다기보다는 멈춰버렸다는 표현이 맞았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사라지자 집안의 모든 것이 의미를 잃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함께 먹을 사람이 없었고 텔레비전을 켜도 옆에서 이야기 나눌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녁을 먹어도 혼자였고 잠자리에 들어도 혼자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은퇴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작은 공장에서 평생 일했고 정년퇴직 후에는 소일거리로 경비 일을 몇 년 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약해지면서 그마저도 그만두었습니다. 이제 할아버지에게 남은 것은 시간뿐이었습니다. 너무 많은 시간이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친구들은 대부분 멀리 살거나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이 바빴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화가 올 뿐이었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세요? 그래, 잘 지낸다. 식사는 잘 하시고요? 그래, 잘 먹는다. 그럼 또 연락드릴게요. 그래. 짧은 대화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식들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살기 바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할아버지 역시 젊었을 때는 부모님께 자주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이해한다고 외로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리모컨을 집어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경제 소식, 정치 뉴스, 날씨 예보. 할아버지는 소리만 들을 뿐 내용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리가 있으면 조금 덜 외로웠습니다. 그런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는 우연히 신문에서 봉사활동 모집 광고를 보았습니다. 시니어 봉사자 모집 마이너스 동물보호소에서 함께 하실 분. 할아버지는 그 광고를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봉사활동이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냥 집에만 있기엔 시간이 너무 길었고 하루하루가 너무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보호소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조용히를 만났습니다. 처음 조용히를 봤을 때 할아버지는 뭔가 느꼈습니다. 이 강아지가 자신과 비슷하다는 것을, 특별하지 않고 눈에 띄지 않고 그저 조용히 자기 자리에 있는 존재, 누군가 찾아주기를 기다리지만 적극적으로 다가가지는 않는 모습, 참 나랑 비슷하네. 할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 또 수요일이 오겠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요. 그리고 수요일이 되면 또 보호소에 가겠지 하는 생각도 함께요. 다음 주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박영수 할아버지는 정확히 오후 2시에 보호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김미영 씨는 할아버지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할아버지. 오늘도 오셨네요. 네, 왔습니다. 저번처럼 산책시켜 드릴까요? 네, 부탁합니다. 김미영 씨는 조용히가 있는 칸으로 갔습니다. 조용히는 평소처럼 자기 자리에 누워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다가오자 고개를 들었습니다. 조용아, 할아버지 오셨어. 김미영 씨가 문을 열자 조용히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를 보는 눈빛이 지난주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경계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반가워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저번에 본 사람이구나 하는 정도의 인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목줄을 받아들고 조용히와 함께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날씨는 지난주보다 조금 쌀쌀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나무잎들이 노랗게 물들기 시작했고 바람에 떨어진 낙엽들이 마당 한쪽에 쌓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지난주와 같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조용히도 지난주와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둘 사이에는 약 반미터 정도의 거리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작은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집에서 싸온 김밥 몇 조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김밥을 먹었습니다. 조용히는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김밥 한 조각을 손에 들고 잠시 생각하다가 작은 조각을 떼어 조용히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먹을래? 조용히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조각을 조용히 앞당에 놓았습니다. 조용히는 그것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냄새를 맡았습니다. 하지만 먹지는 않았습니다. 안 먹어도 괜찮아. 할아버지는 다시 자기 김밥을 먹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5분쯤 지났을 때 조용히가 조심스럽게 그 김밥 조각에 다가갔습니다. 냄새를 다시 맡더니 작은 입으로 천천히 먹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지 않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도 할아버지와 조용히는 특별한 대화 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아버지는 가끔 하늘을 보거나 나무를 보았고 조용히는 땅을 보거나 낙엽을 보았습니다.
가끔씩 할아버지가 짧은 말을 했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 바람이 선선해. 저 나무잎 다 떨어지겠어. 조용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귀를 약간 움직였습니다. 20분이 지났을 때 할아버지가 일어났습니다. 들어가자. 조용히는 따라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둘은 보호소 안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방문이 반복되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도 할아버지는 왔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왔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도 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우산을 쓰고 왔고 조용히와 함께 마당의 작은 지붕 아래에 앉았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비 오는 날은 참 조용해.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조용히는 빗소리를 들으며 고개를 약간 기울였습니다. 바람이 부는 날에도 할아버지는 왔습니다. 낙엽들이 마당을 가득 채우고 바람에 날리는 날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두꺼운 점퍼를 입고 왔습니다. 겨울이 오나 보네. 조용히는 할아버지 옆에 더 가까이 앉았습니다. 지난주보다 10cm 정도 더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변화를 느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김미영 씨가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조용히 입양 생각은 없으세요? 할아버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입양이요? 네. 할아버지가 이렇게 자주 오시니까 혹시 생각이 있으신가 해서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입양할 형편이 안 돼요. 형편이요? 집이 좁고 나이도 많고 제대로 돌볼 자신이 없어요. 그렇군요. 김미영 씨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조용히를 좋아한다는 것을, 그리고 조용히도 할아버지를 기다린다는 것을요. 어느 수요일 할아버지가 평소보다 조금 늦게 도착했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김미영 씨가 조용히 칸으로 다가가자 조용히가 입구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조용아, 할아버지 기다려. 조용히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꼬리를 아주 살짝 흔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도착하자 조용히는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빨리 일어났습니다. 미안, 늦었어. 버스가 안 와서. 할아버지가 조용히에게 말했습니다. 조용히는 할아버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크게 흔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주 작게 2~3번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움직임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도 웃었습니다. 그래, 나도 반가워. 둘은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그날은 날씨가 맑았습니다. 햇살이 따스했고 바람도 잔잔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벤치에 앉았고 조용히는 할아버지 바로 옆에 앉았습니다. 이제는 거의 붙어 있을 정도로 가까웠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손을 뻗어 조용히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조용히는 눈을 감았습니다. 넌 참 조용하구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나도 조용한 편이야. 조용히는 할아버지의 손길을 받으며 가만히 있었습니다. 우리 잘 맞는 것 같아.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말 안 해도 괜찮은 사이 말이야. 조용히는 할아버지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를 계속 쓰다듬었습니다. 두 존재는 그렇게 말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설명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곁에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일어났습니다. 다음 주에 또 올게. 조용히는 할아버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의 머리를 한 번 더 쓰다듬었습니다. 잘 있어. 조용히는 할아버지를 따라 보호소 안으로 돌아갔습니다. 칸 안으로 들어간 후에도 조용히는 한동안 할아버지가 나간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김미영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둘은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구나. 그리고 그녀는 조금 걱정도 되었습니다. 언젠가 이별이 온다면 둘 다 많이 슬플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방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할아버지는 정확한 시간에 보호소 문을 열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불어도 할아버지는 왔습니다. 어느 날은 감기에 걸려 기침을 하면서도 왔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쉬셔도 되는데요. 김미영 씨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조용히가 기다릴 텐데. 할아버지는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조용히는 정말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조용히는 수요일마다 다른 날과 다른 행동을 보였습니다. 오전부터 입구 쪽을 자주 바라보았고 오후 2시가 가까워지면 일어나서 문 쪽을 응시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나타나면 조용히는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이제는 활발하게 흔들었습니다. 처음처럼 조심스럽지 않았습니다. 조용아, 잘 있었어? 할아버지가 물으면 조용히는 작게 짖었습니다. 왈. 짧고 낮은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대답이었습니다. 둘은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겨울이 되면서 마당에는 눈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벤치에 눈을 쓸어내고 앉았습니다. 조용히는 할아버지 발치에 앉아 하얀 입김을 내뿜었습니다. 춥지?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조용히는 할아버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자기가 입고 온 목도리를 풀어 조용히의 목에 가볍게 둘러주었습니다. 이거라도 해. 조용히는 목도리의 감촉을 느끼며 가만히 있었습니다. 다음엔 너한테 맞는 옷 하나 사올까? 할아버지가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주 할아버지는 정말로 작은 강아지 옷을 가져왔습니다. 빨간색 조끼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에게 그것을 입혔습니다. 어때, 예쁘지? 조용히는 옷의 감촉이 낯선지 몸을 약간 비틀었지만 곧 익숙해졌습니다. 추우면 안 되니까.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김미영 씨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조용히 많이 아끼시네요. 뭐? 그냥요. 할아버지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보호소 직원들도 이제 할아버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조용히 할아버지 오셨어요. 누군가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별명이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신이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 오늘 날씨 정말 춥죠? 젊은 직원 하나가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게요. 영하 10도래요. 이런 날씨에도 오시다니 대단하세요. 약속이니까요. 약속이요? 조용히랑요. 할아버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직원은 그 말에 감동했습니다. 동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오는 노인의 모습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보호소에 도착했을 때 조용히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조용히는 칸 안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조용아, 왜 그래?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김미영 씨가 다가와 설명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다른 강아지 한 마리가 입양됐어요. 조용히랑 친했던 옆 칸애였는데 조용히가 그걸 느낀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조용히를 바라보았습니다. 조용히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불안해 보였습니다. 조용아,
할아버지가 칸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용히는 할아버지에게 다가와 할아버지의 다리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괜찮아. 할아버지가 조용히를 쓰다듬었습니다. 나는 안 가. 조용히는 할아버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나는 계속 올 거야.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조용히는 천천히 진정되었습니다. 그날 마당에서 할아버지와 조용히는 평소보다 오래 함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를 계속 쓰다듬었고 조용히는 할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넌 혼자가 아니야.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나도 혼자였어. 하지만 이제는 아니야. 조용히는 할아버지의 손을 핥았습니다. 우리 서로 있잖아. 할아버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그거면 충분해. 그날 이후로 조용히는 더 차분해졌습니다. 다른 강아지들이 입양되어도 예전처럼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보호소에 새로운 자원봉사자가 왔습니다.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봉사 신청했는데요. 아, 네. 어서 오세요. 김미영 씨가 안내를 했고 그 학생은 보호소를 둘러보았습니다. 와, 강아지들 진짜 많네요. 네, 지금 25마리 정도 있어요. 입양 많이 돼요? 한 달에 서너 마리 정도요. 그럼 나머지는 계속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운 좋으면 입양되고요. 학생은 조용히 칸 앞에 멈췄습니다. 이 애는 어떤 애예요? 아, 조용히요. 성격 정말 좋아요. 왜 입양 안 됐어요? 글쎄요. 조용해서 그런가. 그때 할아버지가 도착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할아버지. 네. 할아버지는 조용히 칸으로 다가갔습니다. 조용히는 즉시 일어나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학생은 그 모습을 보고 물었습니다. 저분은 누구세요? 조용히 할아버지요. 매주 오세요. 매주요? 네, 빠짐없이요. 학생은 할아버지와 조용히가 함께 마당으로 나가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멋지다.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겨울이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은 폭설이 내렸습니다. 도로가 마비되고 버스 운행이 중단되었습니다. 보호소 직원들도 출근하기 힘든 날이었습니다. 김미영 씨는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할아버지도 못 오시겠지. 하지만 오후 2시 10분쯤 보호소 문이 열렸습니다. 할아버지였습니다. 온몸에 눈을 뒤집어 쓴 채였습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오셨어요? 걸어왔어요. 걸어서요? 여기까지요? 버스가 안 다녀서요. 김미영 씨는 놀랐습니다. 보호소는 할아버지 집에서 걸어서 거의 1시간 거리였습니다. 그것도 눈 쌓인 길을요. 아이고, 할아버지. 오늘은 안 오셔도 되는데. 조용히가 기다릴 텐데요. 할아버지는 눈을 털어내며 말했습니다. 조용히는 할아버지를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의 다리에 몸을 비비며 기뻐했습니다. 미안, 늦었어. 할아버지가 조용히를 쓰다듬었습니다. 길이 안 좋아서. 조용히는 할아버지를 올려다보며 꼬리를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김미영 씨는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런 게 진짜 사랑이구나. 그날 할아버지는 눈 때문에 마당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대신 보호소 안작은 공간에서 조용히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눈 좋아해?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조용히는 창밖에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나중에 눈 그치면 같이 나가보자. 조용히는 할아버지를 보며 짖었습니다. 왈. 그래, 약속이야. 할아버지는 조용히를 안아주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서로에게 따뜻했습니다. 그렇게 할아버지와 조용히의 관계는 깊어졌습니다.
이제 둘은 가족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말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보호소 직원들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조용히 정말 행복해 보여요.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그러게요. 요즘 조용히 표정이 달라졌어요. 조용히는 변했습니다. 예전처럼 칸 구석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조금씩 다가갔습니다. 꼬리를 흔들며 인사도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준 사랑이 조용히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도 변했습니다. 이제 할아버지는 수요일을 기다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달력을 확인하고 수요일이 가까워지면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조용히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조용히 기분이 좋아 보였어. 다음엔 무슨 간식을 사갈까? 날씨가 추워지는데 괜찮을까? 할아버지의 하루에는 이제 의미가 생겼습니다. 누군가를 생각하고, 누군가를 걱정하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일. 그것이 할아버지를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 때 할아버지는 아내의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 요즘 괜찮아. 사진 속 아내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조용이라는 친구가 생겼어. 참 착한 애야. 할아버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도 좋아했을 거야. 그렇게 할아버지의 외로움은 조금씩 옅어졌습니다.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견딜만해졌습니다.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할아버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용히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매주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할아버지와 조용히의 만남은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따스한 봄날 오후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조용히와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벚꽃이 피기 시작했고 꽃잎이 바람에 날려 마당에 떨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하늘을 바라보다가 조용히에게 말했습니다. 조용아, 내가 너한테 이야기 하나 해줄까? 조용히는 할아버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나 말이야. 2년 전에 아내를 잃었어.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파서 석 달 만에 갔어. 조용히는 가만히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 집에 혼자 있으면 미칠 것 같았어. 할아버지는 벚꽃잎 하나를 손에 집어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아무 의미가 없었어. 밥을 먹어도 맛이 없었고 텔레비전을 봐도 재미가 없었어. 그냥 하루하루가 똑같았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날들이었지. 조용히는 할아버지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친구들한테 연락하려고도 했어. 근데 다들 자기 일로 바빴어. 나도 이해해. 나이 들면 다들 바쁘니까. 할아버지는 조용히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자식들도 연락을 잘 안 해. 한 달에 한 번? 그것도 짧게 통화하고 끝이야. 원망하는 건 아니야. 그 애들도 살기 바쁘니까. 나도 젊었을 때 그랬으니까.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근데 말이야. 그게 외로운 거야. 조용히는 할아버지의 손을 핥았습니다. 아내가 있을 때는 몰랐어. 누군가 옆에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아침에 일어나면 잘 잤어? 하고 물어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밥 먹을 때 마주 앉아서 이야기 나눌 사람이 있다는 게. 저녁에 텔레비전 보면서 오늘 날씨 좋았지? 하고 말 걸 사람이 있다는 게.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 게 다 사라지니까. 세상이 너무 조용해졌어. 조용히는 할아버지를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봉사를 시작했어.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리고 여기 와서 너를 만났지. 할아버지는 조용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너를 봤을 때 알았어. 너도 나랑 비슷하다는 걸. 혼자 있고 외롭고 누군가 찾아주기를 기다리는 존재라는 걸. 조용히는 할아버지의 무릎에 턱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오기 시작했어. 처음엔 그냥 시간을 보내려고 온 거였어. 근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 할아버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너를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야. 집에 돌아갈 때 발걸음이 가벼워지는 거야. 그리고 다음 수요일을 기다리게 되는 거야. 할아버지는 조용히를 안아주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기다린다는 게 이렇게 큰 의미인 줄 몰랐어. 너 때문에 나는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어. 조용히는 할아버지의 품에서 조용히 있었습니다. 고마워, 조용아.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진심이었습니다. 내가 날 구해줬어. 두 존재는 한동안 포옹한 채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고 벚꽃잎이 둘 주위로 흩날렸습니다. 김미영 씨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구한 거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조용히는 할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았고 할아버지는 조용히에게 살아갈 이유를 받았습니다. 둘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날 할아버지는 평소보다 오래 조용히와 함께 있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할 때까지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가야겠다. 할아버지가 일어났습니다. 조용히는 아쉬운 듯 할아버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다음 주에 또 올게. 할아버지는 약속했습니다. 나 절대 안 올 수 없어. 내가 기다리잖아. 조용히는 작게 짖었습니다. 왈. 그래, 약속이야. 할아버지는 보호소를 나섰습니다.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 할아버지는 생각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할아버지는 아내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오늘 조용히한테 우리 이야기했어. 사진 속 아내는 웃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없어서 얼마나 외로웠는지도 말했어. 할아버지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근데 말이야, 이제는 좀 괜찮아. 여전히 당신 생각나고 보고 싶지만 견딜만해졌어. 조용히가 있어서 그래. 할아버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도 조용히 좋아했을 거야. 참 착하고 조용한 애거든. 그날 밤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편안히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꾸지 않았고 중간에 깨지도 않았습니다. 조용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보호소 칸 안에서 조용히는 편안히 잠들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채취가 남아있는 목도리를 코에 대고 잠들었습니다. 둘 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봄이 깊어지면서 조용히에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우선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예전에는 무표정하거나 약간 슬퍼 보였는데 이제는 눈빛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행동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칸 안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지만 이제는 칸 입구 근처에서 밖을 자주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관심을 보였습니다. 김미영 씨가 그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챘습니다. 조용아, 요즘 많이 밝아졌네? 조용히는 김미영 씨를 보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이지? 조용히는 짖었습니다. 왈. 이제 조용히는 소리도 냈습니다. 예전에는 거의 짖지 않았는데 이제는 사람들에게 반응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조용히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조용히 요즘 달라졌어요. 맞아요. 예전엔 쳐다보기만 하더니 이제는 다가오기도 해요. 할아버지 효과네요. 한 직원이 조용히 칸 앞을 지나가다가 멈췄습니다. 조용아, 이리 와봐.
조용히는 다가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누워서 쳐다보기만 했을 것입니다. 어머, 진짜 오네. 직원은 조용히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조용히는 눈을 감고 그 손길을 즐겼습니다. 착하네, 착해. 조용히는 작게 짖으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이런 변화가 쌓이면서 조용히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젊은 부부가 보호소를 찾아왔습니다. 강아지 입양하러 왔는데요. 네, 어서 오세요. 어떤 강아지를 찾으세요? 착하고 조용하네요. 저희 아파트가 좀 작아서. 김미영 씨는 조용히를 생각했습니다. 그럼 조용히는 어때요? 조용히요? 네, 이쪽이에요. 부부는 조용히 칸 앞으로 갔습니다. 조용히는 부부를 보고 다가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구석에 그대로 있었을 텐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어머, 귀엽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성격은 어때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아주 온순해요. 짖지도 않고 공격성도 전혀 없어요. 입양 많이 문의받았어요? 김미영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조용히는 여기 좀 오래 있었어요. 근데 요즘 많이 달라졌거든요. 어떻게요? 예전엔 좀 소극적이었는데 이제는 사람들한테 다가가요. 어르신 한 분이 매주 오셔서 조용히랑 시간을 보내주셨거든요. 그 덕분에 많이 밝아졌어요. 부부는 조용히를 바라보았습니다. 조용히는 꼬리를 흔들며 그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산책시켜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김미영 씨는 조용히에게 목줄을 채웠습니다. 부부와 조용히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조용히는 부부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줄을 당기지도 않았고 이리저리 뛰어다니지도 않았습니다. 차분하게 그들의 속도에 맞췄습니다. 와, 정말 순하네. 산책하기 편하겠어요. 부부는 조용히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10분쯤 후 그들은 보호소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좀 더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네, 좋아요. 부부가 나간 후 김미영 씨는 조용히를 바라보았습니다. 드디어 조용히도 기회가 온 걸까? 그녀는 기대했지만 동시에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조용히가 입양되면 할아버지는 어떻게 될까? 다음 수요일 할아버지가 왔을 때 김미영 씨는 그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조용히와 함께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조용아, 잘 있어. 조용히는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몸을 비볐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오늘 기분 좋아 보이네? 조용히는 꼬리를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나도 기분 좋아. 너 보니까. 둘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간식을 꺼냈습니다. 강아지용 육포였습니다. 이거 너 좋아할 것 같아서 샀어. 조용히는 냄새를 맡고 할아버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먹어. 조용히는 천천히 육포를 먹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맛있어? 조용히는 다 먹고 나서 할아버지의 손을 하찼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할아버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날씨 참 좋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이런 날은 산책하기 딱 좋은데. 할아버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조용히를 여기가 아닌 다른 곳에서 산책시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넓은 공원이나 강가 같은 데서 함께 걸을 수 있다면.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 생각을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는 조용히를 입양할 형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집은 좁았고 혼자 사는 노인이 강아지를 제대로 돌볼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조용히는 더 좋은 가족을 만나야 해. 할아버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젊고 건강하고 조용히를 제대로 돌봐줄 수 있는 가족.
하지만 그 생각을 하니 가슴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조용히가 다른 가족에게 입양되면 더 이상 만날 수 없을 텐데.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조용히의 행복이 우선이야. 그는 조용히를 바라보았습니다. 조용히는 할아버지를 올려다보며 꼬리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내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 할아버지는 조용히를 안아주었습니다. 조용아, 너 좋은 가족 만나야 해. 조용히는 할아버지의 얼굴을 핥았습니다. 나는 괜찮아. 너만 행복하면 돼.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었습니다. 그날 할아버지는 조용히와 평소보다 오래 함께 있었습니다. 마치 이별을 준비하는 것처럼. 하지만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부로부터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김미영 씨는 그 부부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또 이렇게 되는구나. 그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입양 문의는 많았지만 실제로 입양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적었습니다. 하지만 조용히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밝았고 사람들에게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가 준 사랑이 조용히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조용히는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사랑해준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 또 다른 가족이 보호소를 찾아왔습니다. 중년 부부와 초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딸이었습니다. 강아지 보러 왔어요. 네, 어서 오세요. 가족은 보호소를 둘러보았습니다. 딸아이가 조용히 칸 앞에서 멈췄습니다. 엄마, 이 강아지 예쁘다. 어디? 엄마가 다가왔습니다. 조용히는 아이를 보고 다가갔습니다. 아이는 조용히를 보고 웃었습니다. 얘 순해 보여. 그래. 아빠도 다가왔습니다. 김미영 씨가 설명했습니다. 조용히예요. 성격 아주 좋아요. 특히 조용하고 차분해서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 잘 맞을 것 같아요. 나이가 어떻게 돼요? 추적 나이 3살이에요. 건강은요? 아주 건강해요. 예방접종도 다 했고요. 가족은 조용히를 더 자세히 보았습니다. 조용히는 꼬리를 흔들며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산책시켜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가족과 조용히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조용히는 아이 옆에서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이가 손을 뻗으면 다가가서 쓰다듬게 해주었습니다. 엄마, 얘 정말 착해. 그러네.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호소로 돌아온 후 가족이 말했습니다. 입양하고 싶어요. 김미영 씨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정말요? 네. 마음에 들어요. 그럼 절차 안내해 드릴게요. 김미영 씨는 입양 서류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떨렸습니다. 조용히가 드디어 입양될 수 있다는 기쁨과 할아버지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는 걱정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입양 절차는 일주일 정도 걸렸습니다. 서류 검토, 가정 방문, 최종 상담 등의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김미영 씨는 할아버지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수요일에 할아버지가 왔을 때도 그냥 평소처럼 조용히를 보내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조용히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조용아, 요즘 기분 좋아 보인다? 조용히는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나도 기분 좋아. 할아버지는 조용히를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계속 이렇게 만나자. 조용히는 할아버지의 얼굴을 핥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둘 다 몰랐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입양 절차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그 가족은 조용히를 데려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김미영 씨는 할아버지에게 연락했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오늘 보호소에 오실 수 있으세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무슨 일인데요? 전화로는 직접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할아버지는 불안한 마음으로 보호소로 향했습니다. 무슨 일이지? 조용히가 아픈 건가? 보호소에 도착하자 김미영 씨가 심각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앉으세요. 무슨 일이에요? 김미영 씨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할아버지, 조용히 입양 신청이 들어왔어요. 할아버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입양이요? 네. 좋은 가족이에요. 부부와 초등학생 딸이 있고요. 조용히를 정말 좋아해요.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와서 조용히를 보고 가셨는데 절차가 다 끝났어요. 내일 데려가실 예정이에요. 내일.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할아버지, 죄송해요.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몰라서. 김미영 씨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요. 좋은 일이네요. 할아버지, 조용히가 좋은 가족 만나는 거니까 좋은 일이에요. 할아버지는 웃으려고 했지만 입가가 떨렸습니다. 조용히 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할아버지는 조용히 칸으로 갔습니다. 조용히는 할아버지를 보고 반갑게 다가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칸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조용히를 안아주었습니다. 조용아. 조용히는 할아버지의 얼굴을 핥았습니다. 너, 좋은 집 가게 됐구나.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새 가족이 생겼어. 어린 친구도 있대. 조용히는 할아버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너 행복하게 살아야 해. 할아버지는 조용히를 꼭 안았습니다. 나는 괜찮아. 나 걱정하지 마. 하지만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내가 데려가지 못해서. 조용히는 할아버지의 눈물을 핥아주었습니다. 내가 형편이 안 돼서, 너를 제대로 돌봐줄 자신이 없어서. 할아버지는 울었습니다. 오랜만에 소리내어 우는 것이었습니다. 조용히는 가만히 할아버지 품에 있었습니다. 한참 후 할아버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책하자. 둘은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날씨는 맑았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벤치에 앉아 할아버지는 조용히를 한참 동안 쓰다듬었습니다. 너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 조용히는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다시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 할아버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누군가 날 기다린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어. 고마워, 조용아. 조용히는 할아버지의 무릎에 머리를 올렸습니다. 새집 가서도 착하게 잘 지내. 너는 참 좋은 아이니까 분명 사랑받을 거야. 할아버지는 조용히의 머리에 입을 맞췄습니다. 잊지 않을게. 둘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일어났습니다. 이제 들어가자. 조용히는 따라 일어났습니다. 보호소로 돌아와 조용히를 칸 안에 넣을 때 조용히가 할아버지를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뭔가 다르다는 것을 느낀 것 같았습니다. 잘 있어, 조용아. 할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조용히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조용히는 할아버지가 나가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짖었습니다. 왈, 왈. 할아버지는 멈췄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대로 보호소를 나갔습니다. 조용히는 한동안 문 쪽을 바라보며 짖었습니다. 왈, 왈. 점점 크게 짖었습니다.
평소에는 거의 짖지 않던 조용히가 계속 짖었습니다. 김미영 씨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조용아, 미안해. 조용히는 계속 짖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처럼. 하지만 할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조용히는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칸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문만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도 집에 돌아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이게 맞는 거겠지. 할아버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조용히는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야 해. 나보다 젊고 건강한 가족과 함께. 하지만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왔습니다. 입양 가족이 보호소에 도착했습니다. 조용히 데리러 왔어요. 김미영 씨는 조용히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조용히는 평소와 달리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조용아, 새 가족이야. 아이가 조용히에게 다가갔습니다. 조용히는 아이를 보았지만 꼬리를 흔들지 않았습니다. 어제는 꼬리 흔들었는데 엄마가 말했습니다. 아마 긴장해서 그런 것 같아요. 집에 가면 괜찮아질 거예요. 김미영 씨가 설명했습니다. 가족은 조용히를 차에 태웠습니다. 조용히는 뒤를 계속 돌아보았습니다. 보호소를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없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조용히는 계속 뒤를 바라보았습니다. 보호소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김미영 씨는 그 차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게 정말 최선이었을까? 그녀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김미영 씨는 할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할아버지, 조용히 무사히 새 집으로 갔어요. 그래요. 좋은 가족이에요. 잘 돌봐줄 거예요. 네. 다행이네요.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할아버지, 나 이제 끊을게요. 고생하셨어요. 할아버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예전처럼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외로웠습니다. 조용히를 알기 전보다 훨씬 더 외로웠습니다. 무언가를 가졌다가 잃어버린 사람의 외로움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달력을 보았습니다. 내일은 수요일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조용히를 만나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조용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꼬리를 흔들던 모습, 자신을 올려다보던 눈빛, 자신의 손을 핥던 혀의 감촉, 모든 것이 선명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다시 울었습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할아버지는 더 이상 보호소에 가지 않았습니다. 매주 수요일이 되면 집에만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도 보지 않고 밖에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소파에 앉아 시간을 보냈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빵 한 조각, 우유 한 잔으로 하루를 버텼습니다. 자식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목소리가 안 좋으신데. 감기 기운이 좀 있어. 병원 가보세요. 응, 알았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집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김미영 씨가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저예요. 아, 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지내요. 보호소에 한번 오시는 게 어때요? 다른 강아지들도 있고. 아니에요. 괜찮아요. 할아버지, 나 이제 나이도 많고 봉사는 그만둘게요.
정말이세요? 네. 그동안 고마웠어요. 할아버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김미영 씨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생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한편 조용히도 달라졌습니다. 새 집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밥을 잘 먹지 않았고 산책도 거부했습니다.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기만 했습니다. 아이가 다가가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2주일쯤 지나자 가족은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조용히가 이상해. 그러게. 계속 저렇게 있어. 혹시 아픈 건 아닐까? 병원 데려가 보자. 동물병원에 데려갔지만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신체적으로는 건강해요. 아마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 수의사가 말했습니다. 스트레스요? 네. 환경이 바뀌어서 그럴 수도 있고, 혹시 이전에 특별히 애착이 있던 사람이나 장소가 있었나요?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보호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조용히가 특별히 좋아하던 사람이 있었나요? 김미영 씨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네, 있었어요. 누구죠? 할아버지 한 분이 매주 오셔서 조용히랑 시간을 보내셨어요. 거의 1년 가까이요. 그랬군요. 그래서 그런가 봐요. 조용히가 많이 힘들어 하나요? 네. 밥도 잘 안 먹고 기운이 없어요. 김미영 씨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할아버지 연락처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한번 만나게 해드리고 싶어서요. 네, 알려드릴게요. 부부는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조용히 입양한 가족입니다. 할아버지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아, 네. 조용히 잘 지내나요? 그게 사실 조용히가 적응을 잘 못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밥도 잘 안 먹고 기운도 없어요. 병원 갔더니 할아버지를 그리워하는 것 같대요. 할아버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혹시 할아버지께서 한번 조용히를 만나주실 수 있으세요? 맞나요? 네. 조용히가 할아버지를 보면 좀 나아질 것 같아서요. 할아버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만났다가 또 헤어지면 조용히가 더 힘들어하지 않을까요? 그것도 걱정이지만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요. 일단 한번 만나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오후에 괜찮으세요? 네, 좋습니다. 다음 날 오후 할아버지는 그 가족이 알려준 주소로 갔습니다.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어서 오세요. 문이 열리고 가족이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들어오세요. 할아버지가 집 안으로 들어가자 거실 구석에 조용히가 있었습니다. 조용히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순간 조용히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왈, 조용히가 짖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에게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는 무릎을 꿇고 조용히를 안아주었습니다. 조용아. 조용히는 할아버지의 얼굴을 핥았습니다. 꼬리를 미친 듯이 흔들었습니다. 온몸으로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그래. 보고 싶었어. 나도 너무 보고 싶었어. 할아버지도 울었습니다. 조용히도 울듯이 짖었습니다. 왈, 왈. 가족은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정말 많이 그리워했나 봐요. 엄마가 말했습니다. 한참 후 조용히는 진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의 다리에 몸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빠가 말을 꺼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조용히를 제대로 돌볼 자신이 없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조용히는 할아버지를 원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아무리 노력해도 조용히 마음을 열지 않아요. 엄마도 말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할아버지께서 조용히를 다시 데려가실 생각은 없으세요? 할아버지는 놀랐습니다. 저요? 네. 조용히는 할아버지가 필요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형편이 안 됩니다. 집도 좁고 나이도 많고 괜찮아요. 아빠가 말했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사료비나 병원비 같은 건 저희가 부담할게요. 그건 할아버지와 조용히는 서로가 필요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조용히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조용히는 할아버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조용아, 정말 나랑 같이 가고 싶어? 조용히는 짖었습니다. 왈. 할아버지는 조용히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우리 함께 가자. 가족은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잘 됐네요. 조용히 행복해. 아이가 조용히에게 말했습니다. 조용히는 아이를 보고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것은 고마움의 표시였습니다. 그날 할아버지는 조용히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버스에 조용히를 데리고 탔습니다. 조용히는 할아버지 옆에 얌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조용아, 우리 집은 좁아.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조용히는 할아버지를 올려다보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래. 우리 함께 잘 살아보자. 집에 도착해서 할아버지는 조용히를 위한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거실 한쪽에 방석을 깔아주었고 물그릇과 밥그릇을 놓았습니다. 여기가 내 자리야. 조용히는 방석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평화로운 표정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조용히가 있었습니다. 조용아. 왈. 고마워. 조용히는 일어나서 할아버지에게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의 무릎에 턱을 올렸습니다. 너 때문에 나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어. 할아버지는 조용히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우리 계속 함께야. 그날 밤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편안히 잠들었습니다. 조용히도 할아버지 침대 옆 방석에서 깊이 잠들었습니다. 둘 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할아버지와 조용히는 매일을 함께 했습니다. 아침이 되면 할아버지는 조용히를 깨웠습니다. 조용아, 일어나자. 조용히는 하품을 하며 일어났습니다.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밥을 먹고 조용히는 사료를 먹었습니다. 맛있어? 조용히는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식사 후에는 산책을 나갔습니다. 근처 공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할아버지의 걸음은 느렸지만 조용히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옆에서 천천히 걸었습니다. 날씨 좋네. 할아버지가 말하면 조용히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조용히는 할아버지 발치에 앉아 사람들을 구경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를 쓰다듬으며 햇살을 즐겼습니다. 행복해? 조용히는 할아버지를 올려다보며 짖었습니다. 왈, 나도 행복해. 오후에는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아버지는 책을 읽거나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조용히는 할아버지 옆에 누워 있었습니다. 가끔 할아버지가 조용히를 쓰다듬어 주었고 조용히는 눈을 감고 그 손길을 즐겼습니다. 저녁이 되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혼자 먹지 않았습니다. 조용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냈네.
할아버지가 말하면 조용히는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밤이 되면 조용히는 할아버지 침대 옆에서 잠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의 잠든 모습을 보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잘 자, 조용아. 조용히는 작게 숨을 쉬며 깊이 잠들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봉사는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버티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기다린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살아갈 이유가 됩니다. 사랑은 나이도, 종도, 말도 가리지 않습니다. 외로움을 나누면 절반이 되고 행복을 나누면 2배가 됩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와 함께할 때 비로소 완전해집니다. 이 이야기는 모든 외로운 영혼들에게 바칩니다. 당신도 언젠가 당신을 기다리는 누군가를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삶의 의미입니다.